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터줏대감 김양수입니다. 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많이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살펴보면은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지역에 관한 설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내용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느낌이 어, 단편적이고 편협적인 내용으로 많이 엮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의 이제 속성은 일반 시청자들하고 직접 이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많이 있는데,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전달하고자 할 때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에는 이 유튜브라는 것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많은 제야의 고수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투자나 또 경매 투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지식으로 배울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내용이 있으면 어떨까를 좀 생각을 해본 결과, 오늘 처음 시작해보는 이 부동산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경매 기본적인 지식과, 예, 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체계적인 이야기들을 그래도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교감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내용은요, 뭐 큰 금액을 받고 뭐 강의료를 받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요, 기초적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저와 멀리 있고 이러다 보면은 교감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좀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된 내용으로 차분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평생 현역 연봉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경매 경험이 한 몇 년 되시는 분들은 굳이 이 내용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몇 년 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내가 기초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꼭 이 영상을 보시면서 되풀이해서 보시더라도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나는 토지경매로 금맥을 켠다. 신의 한수 금맥경매, 생초보 땅투자, 생생현장 따라잡기, 땅투자 공법 제대로 따라잡기, 요 정도의 출판 경력 정도가 있고요. 뭐 나머지는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도 했고 토지 개발 업무도 하기도 했고 뭐 이것저것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는 뭐 시간만 많이 흘렀네요.
예, 시간만 많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 경험만 쌓여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해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것에 상당히 감사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지금도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 오래 사는 게 사실은 좀 위험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환갑 지나고 칠순잔치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 되면은 떠나고, 환갑 때도 또 뭐 알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런 시절이 참 그렇게 얼마 멀지 않았던 그런 시절인데요. 요즘은 환갑이든 칠순이든 기본적으로 청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는요, 장수가 이제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오래 일찍 죽는 것이 위험하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몸은 의학의 발전으로 건강한데 활동은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 나이고, 또 떠나야 할 때를 언제 떠나야 할지는 모르지만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이 참 인생의 두 가지 구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안정적인 인생 설계가 필요하고, 또 제1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은 두 번째 맞이하게 되는 노후에서도 뭐 맹탕맹탕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기업으로 미래에 남아있는 약 한 30년, 40년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변화의 결단, 새로운 실력을 쌓아야 되는 이런 결단,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저는 뭐 언제까지 살겠다라는 이런 목적보다는 그냥 하루를 살아도 오늘이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참 실천이 잘 안 되네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오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참 수도성에 수도하는 이 스님의 영역보다도 더욱 더 어려운 경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사실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1년 후에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괜찮은 일인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는 살자니 뭐 같고 죽자니 아직 청춘이구나. 뒤쪽에 가면은 나오겠죠. 살자니 뭐 같고, 좀 언어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이야기는 더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2의 안전한 인생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것이 부동산 투자 분야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는 뭐고 부동산 투자는 뭐냐라는 구분을 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구분하지 마시자고요.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경매는 경매인데, 경매라는 것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경매로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권리 분석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경매로 하기 싫으면은 일반 매물로 급매물 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굳이 뭐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경매가 부동산 경매를 통해 가지고 취득하게 된 경매는 이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슬픔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못된 투자를 하면은요, 이거는 거꾸로 가는 참 불행한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된 길로 가야만이 평생 현용으로 투자와 힐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잃지 않으려면 안전한 방법, 투자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초를 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금력에 맞게끔 무리한 투자하지 말고 소액 투자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항상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요, 이 우리 삶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삶의 터닝 포인트 준비에도 아주 적합을 하고요. 경기 변화에도 상관없이 실력이 있는 분들은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력이 쌓이는 만큼 수익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 경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초가 튼튼한 경매를 갖추신 분이 하는 경매라면은 그분은 평생 현역으로 경매를 즐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초가 튼튼한 경매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어떠한 물건도 분석 가능한 실력을 갖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은퇴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똑같이 부동산 경매 그리고 일반 부동산 투자로 보보스가 되고 싶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 볼 만한 분야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지식의 깊이를 올려라. 지식의 깊이만큼 수익 창출은 커지고, 많은 지식 경험이 아니더라도 이런 또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제2의 직업으로 자리 잡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자유 투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보스라는 것이 뭡니까? 일할 때 잠깐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그리고 힐링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여유를 같이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이 그만큼 풍요롭고 여유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자유투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큰 행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평생을 즐기는 전문 투자자, 저도 되고 싶습니다.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은 언제 되고 난 뒤에, 전문 투자자가 되고 난 뒤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이미 늦었습니다. 이 분야가 얼마나 만만치 않는 분야라는 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알게 되시거든요. 알게 되시는데 평생 다 배우고 난 뒤에 한다고 하면은요, 다 배우고 난 뒤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미 늦었죠. 그래서 기초부터 천천히 하면서 쉽고 작고 손쉬운 부분부터 진행을 하다 보면은요, 실력과 경험이 같이 쌓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돈이다라는 결론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유동성은 상당히, 가격 인상 가능성과 유동성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한국 경제시장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가치가 높은 분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쌓여진 부를 가지고 즐기면서 꾸준하게 투자와 휴양과 힐링을 즐기면서 인생의 제2의 인생을 누리신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편안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경매 이제 어떤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유명한 분 계시죠? 이제 저분이 하시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Never lose money 해놨네요. 잃지 말래요. 수익을 얻으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잃지 말라. 돈을 잃지 말아라. 결코. 그렇다면 잃지 않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되겠네요. 두 번째 노하우는요, Never forget rule number one 했네요. 영어라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잃지 말라는 이 룰 자체를 결코 잊어버리지 마라.
예, 망각하지 마라. 그만큼 읽지 않는 노하우를 먼저 배우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본기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 항해의 길을 한번 나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매 물건 이제 어디에 있는지 구경부터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매 물건 어디에 있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매 물건은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예,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사람이, 예,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야기하는 국가는 누구일까요? 예, 대법원입니다. 법원에서 법원에서 예, 이 처분하는 절차를 대행해 주지 않습니까? 각종 수수료와 모든 것을 다 받고요. 뭐 대법원이 아니라 이제 이 서류, 이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가 이제 대법원 사이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각 지방 법원마다 부속되어 있는 경매 법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공매는 별도로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이니까 경매에 대한 물건 구경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디서 찾을까요? 자,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한번 컴퓨터 검색창에요. 한번 쳐보면은 대한민국 법원 경매 대법원, 예, 대법원 경매 이렇게 쳐도요, 이 사이트를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예, 하나하나 나와 있는 내용들을 부동산 물건을 분석을 해 가야 되는데, 분석을 해 가려면은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실력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 말씀은 분석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창을 잠깐 한번 다른 창을 한번 띄워 가지고 경매 물건을 한번 대부분 경매 물건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 창을 가져오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대법원 예, 법원 경매 정보 이렇게 나오네요. 이걸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예, courtauction.go.kr 예, 해가지고 나오는 이 창에서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경매 물건들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 이제 지역별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다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 창을 일단 안 쓰는 이유는요, 경매를 검색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동산 정보, 구체적인 정보를 좀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이 창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예, 도움을 받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전략을 할 수 없고 본인이 손품을 너무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유료 경매 사이트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지옥션이나 굿옥션, 요거는 지지옥션이고요. 굿옥션도 마찬가지. 요건 굿옥션 사이트고, 또 대표적인 내용으로 스피드 옥션도 있죠. 그리고 많은 무료 사이트들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정보 제공하는 난이도가 조금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은 다 유료화 시켜서 결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뭐 이렇게 사이트를 뭐 두세 개 정도를 아예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찾는 것이고 무슨 옥션 무슨 경매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경매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쉽게 재가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이네요. 요거는 스피드 옥션이네요. 스피드 옥션이 1년 연 사용을 하는 것이 한 60만 원으로 전국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최초 가입할 때는 1년치를 상당히 저렴한 50% 정도의 가격으로 서비스해 주는 특징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1년치를 좀 저렴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제게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절반 이하로 할인된 가격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부동산 경매 수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부동산 실력 스스로 좀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문 초보자, 입문 초보자, 그리고 중급의 여유 있는 사람, 그리고 고급, 그리고 고급 단계를 넘은 FREE 이게 뭐죠? 프리, 자유 투자인,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문 초보자들이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투자 방법은 이제 아파트에 대한 갭 투자예요. 갭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갭이라는 게 뭡니까? 차이라지 않습니까? 내가 1억의 아파트를 샀으면은 전세가 8천만 원이다 하면은 2천만 원이 갭이죠. 그 2천만 원을 내가 투자를 하고 8천만 원은 전세를 놓고 1억짜리 집을 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억에 매수한 아파트가 가격이 뭐 1억 1천으로 오른다든지 1억 2천으로 오른다든지 하게 되면은 전세 가격도 덩달아 또 올려서 자기가 최초에 투자했던 투자 원금을 회수를 하고 또 새롭게 팔게 매각을 오른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 매각 차익을 누리게 되는 방법이죠. 이 아파트 갭 투자도요. 시세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 경기 추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투자 방법의 하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투자하는 스타일이나 유형이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 때에는 아파트 갭 투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인가 가격이 멈추고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요, 아파트 갭 투자로 인해 가지고 타이밍을 놓치고 못 팔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큰 위험에 닥치게 되는 것이 이 갭 투자의 장단점입니다. 빌라 투자도 빌라 무피 투자 뭐 이렇게도 뭐 물론 말씀을 하시는데 무피 투자라는 것은 빌라를 저렴하게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5천만 원짜리 빌라를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낙찰을 받고 나서 전세를 4천만 원에 놓았다 그러면 무피 투자네요. 그쵸? 그러면 전세를 4,500에 놨으면은요, 무피 투자가 아니라, 아예 500만 원의 차액을 벌어들였네요. 낙찰 받고 나서. 그런 것들을 무피 투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역시 아파트 갭 투자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룸, 투룸, 도시형 이제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금액이 작으니까
작으니까는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나왔을 때 낮은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놓아서 고정적인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수익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방법의 한 가지겠죠. 그죠? 그리고 오피스텔을요.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피스텔도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보증금 받고 월세 받는 투자 방식으로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투자 방식이죠. 입문 초보에 계시는 분들의 보편적인 투자 유형은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아주 편하구나,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모든 투자 방식에는 위험이 항상 상반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2019년 상반기지만은요. 2019년 상반기지만은 지난 한 5년간을 한번 돌아다 보면은요. 5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요.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쭉 왔거든요. 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왔을 때는요. 이 지금 아파트 갭 투자라든지 빌라 모피 투자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수익을 많이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투자 컨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9.13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 정책 규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이 상승이 멈추고 또는 전세 가격도 내리고 가격 상승도 멈추고 일부에서는 가격이 이제 많이 추락하고 있다 보니까는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초조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저는 몇 년 동안 강의라든지 이런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절대 무리하지 마라.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많이 해왔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안 듣고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투자의 타이밍을 잘 이제 체크를 해서 타이밍을 잘 조절을 하면서 투자를 했다면은 뭐 그런 위험도 다 피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다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죠.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없더라도 타고난 투자의 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의 영역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급의 여유를 가진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투자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보자들은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지만은요. 얘가 투자 난이도가 좀 낮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경쟁이 많단 말입니다. 경쟁이 많으니까는 어지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조금 부동산의 권리 분석이 필요한 난해한 법정 지상권이라든지 공유지분 투자라든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물건이라든지 그리고 과소 토지, 아주 꼬마 토지 이런 토지들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수준의 마인드를 가진 분이 저는 한 중급 정도의 투자 수준으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유지분에 대한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과소토지에 대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요 부동산 토지공법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이 중급의 여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고급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영역을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이 고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는 정도의 실력과 실력의 수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아파트 갭이든 갭 투자든 법정지상권이든 지분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아파트 빌라 투자 이런 것들이요. 법정지상권하고 같이 엮여져 있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공유지분도 역시 엮여져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건축을 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더 이상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로 나와 있는 상태의 물건도 있을 것이고 또 임야를 개발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는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오신 분을 저는 이제 고급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또 프리가 있는데요. 이 프리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저는 그냥 고급을 넘어선 경지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돈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일하고 4일 정도 힐링하고 이러면서도 여유롭게 전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분들을 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분류한 레벨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경매. 이 경매라는 것은요, 가장 메리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싸다는데 그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싸다는데 그 메리트가 있거든요. 예. 자, 오늘은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가벼운 절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해볼까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게 있어서 돈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채무자가 돈을 갚지를 않으니까는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신청을 하게 되고 국가는 그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경매 신청 및 그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주느냐 하면은, 소위 이 부동산이 팔리고 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도 기본적인 절차를 이야기해 주게 되는데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이해관계인들은 신고하세요 라고 이제 내용을 접수받기 위해서 공고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법원은 매각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각 방법 하는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를 다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매각을 하게 되면은 매각의 결정 절차 대금 납부가 되고, 대금 납부가 되고 나면은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주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사례까지 준비해가지고 어떤 물건 투자로 경매에 입문할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권리 분석하는 단계로 서서히 접어들면서 한번 실력을 쌓아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터줏대감으로 불리고 있는 김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